여러분은 워케이션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 워케이션 문화를 경남 고성에서 펼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낙후되고 방치된 건물들을 청년들이 찾는 사무실과 주거시설로 바꿔가고 있는 주식회사 바다공룡의 최보현 대표님을 모십니다. 다들 고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공룡 엑스포요? 네, 거의 유일하게 공룡 엑스포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공룡 화석으로 유명하고 공룡 엑스포를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처럼 이름이 이제 바다공룡인데, 저희 회사와 이름 로고 처음 보신 분들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아기 공룡이 자라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다공룡 하면 공룡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인가? 이런 반응들을 주세요. 네, 그런 기대와 다르게 이제 저희 회사는 4명의 직원이 원격으로 고성 지역의 IT 용역과 방치된 예비군 훈련소를 리모델링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회사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워케이션이랑 워크랑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이제 여행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지는 좀 새로운 환경, 낯선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내 삶과 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선, 창의적인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워케이션의 가치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직접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제 시골 마을 그 고성에서 유유지를 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오피스와 공유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도시 서울 청년이었던 제가 시골의 작은 마을로, 그것도 이제 인구 5만의 되게 작은, 잘 알려지지 않는 고성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신가요? 네. 그 시작은 이제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부터 제가 개발자로 일하면서입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또 일 끝나고는 해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금요일에는 그 핑크빛 바다에 노을 지는 걸 보면서 이제 클러빙을 하는, 그런 좀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네, 좀 자유로운 그런 삶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더 이상 다 각국 나라로 쫓겨나는 그런 때가 이제 2020년도 6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쉬운 마음에 네, 제주를 시작으로 양양, 남해, 뭐 거제, 총 6개의 마을을 1년 6개월 동안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들을 좀 탐험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개발 일이라든지 이런 창업 준비들을 하면서 워케이션 공간으로서의 한국의 작은 마을들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리지만, 소음이 없고 이 느리지만 시골의 느리고 행복한, 어떻게 보면 내가 찾은 좀 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라는 정말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업 모델로 그리면서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시골 마을, 자연환경, 바닷가가 있는 곳은 사실 전국에 진짜 많은데 왜 하필 고성이었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첫째로는 자연 환경, 그래서 바다와 산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해변에서 야외 요가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등산 등의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둘째로는 고성이 사실 그 서울에서 되게 먼 것 같은데 딱 3시간 반 걸리거든요. 도어 투 도어로. 네, 그래서 되게 가깝고 생각보다 버스 한 번으로도 올 수 있는 되게 작은 조용한 마을이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유사 창업팀이 없는 곳, 그래서 파일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3가지 조건에 적합한 곳이 저한테는 고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지역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직감만 가지고 고성 맞춤형 워케이션이라는 사업 모델로 바로 이제 고성군청을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 제가 가면은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넥스트 로컬이라는 지원 사업을 먼저 찾았고, 그 지원 사업은 이제 서울시가 주관사로 창업 경진 대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0팀 중에 최종 4팀의 이 모델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워케이션 모델로 바다공룡은 고성 지역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군한테, 그리고 고성군청의 인구청년 추진단, 문화관광과 등을 연결될 것 같다라는 과를 이제 방문해서 사업 계획서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네, 그 청년 관계 인구를 유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휴 공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2개의 공간을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받고, 올해는 이제 용역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첫 번째 임대한 오피스인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진짜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공간이 예비군 훈련소였거든요. 그래서 철거 직전에 예비군 훈련소를 없애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이제 잘 쓰고 세금도 잘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임대를 했을 때 이제 한창 내부 공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몇몇 남자 어른분들, 여자 어른분들이 와서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처음에는 궁금해하시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 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 바다공룡이라고 하는데 뭐 하는 팀이냐, 이 총구석에서 이 예비군 훈련소에서 이거 쓰더니 너네 북한에서 보낸 애들 아니냐면서. 그래서 지역에는 북한 공작원들로, 왜냐면 그곳이 예비군 훈련소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자 북한 공작원으로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서 진짜 욕을 먹기도 하고, 딱 2년 만에 처음 따낸 용역 사업에서는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지역신문 2면에 대장만하게 난 거예요. 특혜 의혹으로.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바다공룡은 2년째 고성에서 이제 살아남으면서 꾸준히 지금은 사실 감사하게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워케이션 사업에 찾아오는 많은 도시 청년들이 있는데, 주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청년들이고, 소음과 도파민의 자극을 좀 피해서 좀 쉬면서, 좀 지친 몸을 쉬면서 다시 나와 삶과 일의 목적을 이곳에서 알게 되면서 떠나는, 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남 고성이라는 지금 이제 소멸되고 있는 이 마을을 활짝 오픈하면서 공짜로 그냥 있는 산과 바다, 이런 자연들을 모두 누릴 수 있고, 또 그 새로운 환경이 호기심으로, 또 새로운 자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고 있습니다. 또 워케이션 사업을 하려면 이제 찾아온 이용객들이 쓸 업무 공간, 오피스랑 그다음에 잘 공간인 주거 공간이 필수인데요. 이것도 2번째 공간인데, 좀 방치되어 있는 유휴 공간들을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저렴한 방식으로 임대해서 청년들이 자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함께 일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청년들은 그 워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야외 요가나 그다음에 낚시, 캠핑, 등산 등 제가 도시에서 와서 정말 이곳에서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공간도 지금 2호점이 생겼고 3호점, 4호점 이렇게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고성에 처음 방문을 하였고요. 그게 이제 1년 반 정도 1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 청년들과 함께 IT 홈페이지 개발, 그다음에 기획,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 딱 1년 된 저희 바다공룡의 이야기를 어떠셨나요? 네, 청년 그 멸종위기 지역 고성에서 바다공룡이라고 이름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지역 공생과 디지털 노마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계속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이나 서울 도시나 정말 IT로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인구 5만이 지금 깨지고 있는 작은 고성이라는 바닷마을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희망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공작이라고 오해를 받으셨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그런 이해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진주 내에서도 시골 쪽에서 자라서 사실 그런 어르신들의 시선이랑 또 청년들의 시선이 둘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도시에서 있으셨던 분이 내려왔을 때 그 간극이 얼마만큼의 차이라고 느껴지셨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그런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을 설명할 때 이 사업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누가 도대체 일하러 여기에 온다고? 이거를 저는 그냥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여주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그냥 에어비앤비라고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모르시는 거죠.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 일이 없고.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되게 MVP라고 하죠. 되게 작은 모델을 그냥 보여줬어요. 빠르게. 그래서 워케이션을 하도 설명해서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냥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서 10만 원만 내면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걸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20명이 내려온 거예요. 개발자들 막 일하고 행복해하고 막 수영 앞에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도 보고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보면서 청년들이 없었는데 막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막 모니터도 들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러면은 잠깐 말을 멈추고 빠르게 그 작은 모델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간격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꿨던 것 같아요.